많은 분들이 유튜브에서 성공하는 법을 찾습니다.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검색해보면 조회수, 막구독, 구독자 수 빨리 올리는 법, 구글 검색어 이용하기, 구독자 수 몇 명 얼마나 버나, 이런 영상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핵심일까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진짜 알고리즘을 찾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핵심이 가장 중요한 걸 알고 있는데 이것들이 핵심이라는 착각의 오류에 빠진 것은 아닐까요? 진짜 유튜브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다들 하나같이 말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 자기의 특이점을 찾아서 영상의 퀄리티를 높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지 참 어렵죠. 우선 여기서 말하는 영상의 퀄리티는 HD, UHD, 4K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또 착각의 오류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영상의 퀄리티는 바로 가치입니다. 영어로는 value. 이것이 진정으로 성배에 담아야 하는 포도주입니다. 실제로 부자 중에 부자 워렌 버핏은 우리에게 원포인트 레슨으로 성공의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가치에 투자하세요. 저평가되어 있는 가치에 주목하세요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워렌 버핏은 주식 투자로 성공한 사람이지 유튜브로 성공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원죄 때문에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워렌 버핏이 말한 가치와 유튜브로 성공하기 위한 가치는 사실 똑같습니다. 원래 만물의 가치의 출발점은 모두 똑같았습니다. 다만 어떠한 목적으로 만들어지고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가치의 출발점이 다르고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가치가 높아지기도 하고 무척 낮아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 그 어떤 무엇도 그 가치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간 때문에 잊혀지거나 오랜 시간이 흘러 다시 가치가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거듭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가치라는 게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가치의 핵심은 또 무엇이고 본질은 무엇인지 참 알아야 하는 게 많죠.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출발점을 찾아가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왜곡되어 있는 가치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회사의 목적이 뭐죠? 이익입니다. 그렇죠? 맞죠? 그렇게 배웠죠. 회사의 목적은 이익이 아닙니다. 가치가 잘 유통되고 원활하게 돌아가서 회사가 건강하게 성장하는지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회계에서 가치에 해시태그 달듯이 숫자를 썼는데 이 숫자 때문에 또 착각의 오류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이 숫자라는 것이 얼마나 왜곡하기 쉬운 것인데 정성적인 것들은 무시하고 정량적인 데이터에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상당히 높습니다. 회사의 궁극적 목적은 가치 극대화를 통한 고객과의 소통, 그리고 이를 통한 사회 발전과 나아가 인류 발전에 있습니다. 아주 쉽게 그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를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홈페이지나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대부분 About Us, 비전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물론 없는 사이트도 있지만 대부분 한 구석에 아주 조그맣게 자리 잡고 있어서 지나치기가 쉽습니다. 여기에 가치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그들이 말하는 가치의 창업자의 영혼과 진심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그걸 알아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알게 되면 그 진심과 영혼이 어떤 물건에 담기는지, 왜 물건이 잘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좋은 회사인지 나쁜 회사인지, 지금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는지 버블로 가득 차 있는지 단번에 많은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저에게 가치를 다른 말로 전환하기 가장 좋은 단어를 뽑으라고 하면 저는 망설임 없이 사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덴에서 저걸 먹으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착각의 오류로 쫓겨난 인간은 자급자족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할 일은 많은데 혼자서 다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서로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돕고 살 수밖에 없었는데 다른 사람을 도와야 본인에게 저 사람이 생산한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면 나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보다 저 사람을 돕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침에 다른 사람을 만나면 아무 문제 없니? 라는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쓰는 인사말 안녕하세요, 영어로는 How are you? 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테크놀로지와 비즈니스가 시작되는 중요한 전환 포인트입니다. 그를 이해하고 그에게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것, 다시 말해서 그의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사랑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바로 problem solving의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또 얼마나 깊은 영혼으로 고민했고 얼마나 큰 해결책을 내놓았는가에 따라서 바로 가치의 탄생과 가치 성장의 가능성이 내재됩니다. 자, 재밌는 건 이 problem solving의 개념이 전 세계 모든 경영대에서 가르치는 코어 101이자 하버드 대학교를 비롯한 최고 수준의 경영대학원의 최고 경영자 과정, 전 세계 어떤 비즈니스와 테크놀로지에서도
삶에도 근간이 되는 핵심 원리입니다. 아니, 돌이켜보면 우리 삶의 굴레이자 원천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아이디어가 시작되고, 이 사랑에 마케팅, 전략, 파이낸스, 매니지먼트를 넣어서 계획을 짜면 비즈니스 플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플랜을 가지고 faster, cheaper, better라는 경쟁의 필터에 놓고 돌리면 그 분야에서 가장 좋은 가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창업자가 시작한 problem solving의 이념을 모두 공유한 사람들이 창업자의 이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마케팅, 전략, 파이낸스, 매니지먼트 등에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성장시켜야 한다라고 판단한 사람들로부터 씨앗에 물을 주듯 투자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차례차례로 눈덩이가 불어가듯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대신한 숫자도 늘어나는 것이죠. 즉, 진짜 회사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럼 유튜브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구독자 수 늘리기가 아니라 창업자가 시작했던 이념의 가치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물론 유튜브는 구글의 손을 통해서 창업자의 이념과 가치가 새롭게 정립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거듭난 것이죠. 자, 살펴보면 메인 화면에는 유튜브의 사명은 평범한 사람들의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돕고 더 큰 세상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로 시작합니다. 유튜브는 모든 사람이 마땅히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의견을 나누고 커뮤니티를 형성할 때 세상이 더 나아진다고 믿습니다. 유튜브를 규정하는 가치는 본질적인 4가지 자유로 요약됩니다. 자, 본질 나옵니다. 본질. 그리고 가치 나옵니다. 가치. 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 기회의 자유, 소속의 자유. 바로 가장 이상적인 미디어죠. 유튜버를 내가 만든 툴에서 사는 유저라고 하지 않고 너와 나는 똑같다 라고 출발한 창조자, 크리에이터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간과하는지 아니면 이용하는지 알기 어렵지만, 에덴에서 선악과를 먹고 쫓겨난 사람이 만드는 모든 것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즉, 사람이 주는 것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쪽으로 시작했다라고 해도 똑같은 부작용이 항상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를 두고 양날의 검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만병통치약으로 불리는 최초의 합성의약품이자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고 있는 최고의 약 아스피린을 개발한 바이엘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전쟁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돕고자 약 중에 최고의 약으로 불리우는 헤로인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헤로인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했지만 심각한 부작용인 중독을 낳았고, 이는 곧 미국을 영원한 마약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가게 된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중독이라는 부작용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유튜브도 중독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건 요즘 뉴욕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DOPE, dope, 어썸과 쿨과 같은 동의어로 끝내주는, 정말 최고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dope은 우리나라 말로 굳이 옮긴다면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도 많이 쓰는 속어죠. 약반, 약 빨고 만들었다와 같은 뜻입니다. 마약을 하면 대뇌에 분비되는 도파민으로도 쓰이기 때문입니다. 도피라는 단어가 도파민에서 유리된 파생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는 우리도 모르게 동의어처럼 쓰고 있는 거죠. 마약을 할 때 대뇌를 지배하는 도파민이 게임, 도박, 인터넷을 남용했을 때도 똑같이 대뇌를 지배해서 중독에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중독이라는 것은 이미 나는 지배당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유튜브가 진정한 미디어의 자유를 준 것과 같이 자칫 심각해질 수 있는 중독의 가능성, 또 사실 왜곡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꼭 필요한 채널들만 현명하게 판단해서 구독하며 필요한 것만 정해놓은 시간에 시청하는 현명한 시청 습관이 필요한 거죠. 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달받은 선물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다시 그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럼 개발자는 이를 확인하고 인정하고 더 나은 것, 더 거듭난 것을 만들어야 하거나 바른 사용법을 알리고, 소비자는 이를 알고 이를 맞게 써야 합니다. 이렇게 바른 소통을 통한 선순환을 통해서 거듭나서 창업자, 소비자, 우리 모두의 사랑과 영혼, 진심이 가득 담긴 새로운 것을 보고 우리는 바로 이노베이션, 혁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혼자 사랑하라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건 아닐까요? 모든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고조선의 건국 이념이자 우리나라 국시의 핵심이죠. 홍익인간의 사명을 받고 태어나고 살고 있는 나, 그리고 우리, 얼마나 감사한지 서로 감사함이 느껴지며 스스로 빨리 해야 할 일이 많아지는 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이제 빨리 가셔야 하니까 찾은 것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배가 뭐였을까요? 바로 성배는 마음이었습니다. 성배에 담는 포도주는 바로 가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알고리즘은 thought become thing 이거죠. 맞죠? 아니죠. 여기서 동의하신 분들은 영상 돌려서 처음부터 다시 보시고 꼭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바로 믿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 마음에 담아 뜻을 헤아리고 또 다시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이 알고리즘이 누구에게는 맞을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안 맞았어요. 저에게는 적이 아니라 제게 맞는 알고리즘은 The mind becomes thing.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서 가치를 마음에 담으면 무엇이 된다 였습니다. 자, 마음이라는 게 의식, 지각, 사고, 판단, 언어, 기억을 포함하는 지각 능력의 한 셈입니다. 이 셈에는 상상력, 인식, 이해를 일깨우는 약효가 있고 이 셈을 먹으면 느낌과 감정이 유발되어서 우리가 do it, 행하는 거죠. 그것이 진리야 라고 따르기보다 그 뜻을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 또 그것을 계속 거듭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알고리즘의 원리가 아닐까 합니다. 이 뜻을 이해하시고 성배를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흥할 것입니다. 자, 제가 내린 유튜브 결론은 이렇습니다. 진실한 가치를 담은 마음을 업로드하자입니다. 저는 이번 작은 선물 영상을 계기로 작은 씨앗이라는 섹션을 만들어서 유튜브 시작과 운영에 고민하시고 계시는 분들과 함께 성장하고자 합니다. 진심으로 시작했으니 진심으로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과 자유로운 미디어장에서 함께 하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본인에게 도움이 되시고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이 영상을 가족분들이나 친구,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더없이 감사드리겠습니다. 모두 함께 소중한 성배를 들고 건배하고 싶습니다. 저는 테크로 시작했으니까요. 부활하세요, 성불하세요가 아니라 혁신하세요 라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스턴에서 루트9이었습니다.